처음에는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서 환급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환급을 받고 추후 매출액이 간이 과세자 기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때 유형 전환을 고려해 보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의 세무노트 박성훈 세무사입니다. 제가 좀 건강상의 이유로 조금 쉬었는데요. 다시 힘내서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개인 사업자로 내가 사업자를 낸다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간이가세자가 세금이 적으니까 무조건 간이가세자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들으시고 무작정 간이가세자로 내는 경우들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업종이나 매입 구조에 따라서는 일반 가세자로 가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나 매입세액이 많은 업종이거나 초기 투자가 큰 경우에는 일반 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초기 투자금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는 게 더 유리한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은 간이가세자와 일반 가세자가 어떻게 다른지, 부가세는 어떤 구조로 계산이 되는지, 그리고 내 사업에는 어떤 유형이 맞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기준에 대해 아셔야 되는데요. 일반 과세자는 말 그대로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일반 과세자라 하고요. 그럼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즉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라고 했을 때 내가 간이가세자로 적용받고 싶다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간이가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요. 간이가세자를 적용받고 싶어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총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부 제조 및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국채 청정 고시 지역의 부동산 임대업, 그리고 저 같은 이제 전문 직종들은 간이가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의 일반 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새롭게 내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가 1억 4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그걸 그대로 세무서에서 발급해 준 경우에 이 경우에는 추후에 이제 적발 시 소급해서 일반 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다는 거, 그 점 유의를 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새롭게 내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꼭 한번 담당 공무원에게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기본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납부 대상세액이 산출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매출세액은 무엇이냐?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받는 부가세를 말하고요. 세법상으로는 매출액의 10%를 말합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은 무엇이냐?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살 때 내가 부담한 부가세를 말합니다. 즉 매입가액의 10%를 말하는 거고요. 이 매입세액은 부가세에서 빼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매출보다 매입이 크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 과세자보다 계산 구조가 간단한데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치율을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매입세액 같은 경우에는 매입 총 금액의 0.5%를 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이면서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아쉽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현재 부가세법상 음식점 업종의 경우에는 15%고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에는 40%.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상세업에 따라서 30%에서 40%를 적용받고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20%의 부가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이과세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장점 중에 하나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구조상 세금 자체가 낮다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 환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가 된다는 거에 있습니다. 물론 신고는 해야겠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1년에 한 번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이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보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를 하게 되는데요.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를 할 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징수가 가능하겠죠. 두 번째로는 매입세액 공제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이 아니라 총 매입 금액의 0.5%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급이 불가하다는 건데요.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우리가 신고를 할 때는 용원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투자비가 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불리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제외 간이과세자의 경우 B2B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과세자의 장점과 단점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과세자의 장점은 첫 번째로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된다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입이 매출보다 큰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간이과세자 대비 거래처 확보에 유리합니다. 모든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B2B 거래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보다 유리한 거죠. 그 다음은 일반 과세자의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세금 부담 측면입니다. 같은 매출 매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과세자가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단점은 신고 시 챙겨야 할 서류가 좀 많다는 부분과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이지만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숫자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매출 6천만 원, 총 매입 금액 3,300만 원인 소매업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의 10%인 60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총 매입 금액 3,300 중에서 300만 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납부 대상 금액이 300만 원이 산출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간이과세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6천만 원의 업종별 부가치율인 15%를 곱하고 거기에 10%를 곱한 금액인 90만 원이 납부 대상액이 되고요. 그리고 총 매입 금액인 3,300만 원에서 0.5%를 곱한 16만 5천 원을 공제를 하게 되고요. 납부세액은 73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이 사례를 봤을 때는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사업자가 초기 재고 매입 및 설비 투자로 1억 1천만 원을 지출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과세자로 가정했을 때는 매출세액 600만 원에 매입세액 1천만 원을 뺀 400만 원을 환급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간이과세자라고 하면 납부 대상 90만 원에서 매입세액 55만 원을 차감한 35만 원을 오히려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사업에는 어떤 유형이 유리할까?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가 비중이 낮고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반 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는 매입 비중이 높거나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큰 경우에는 처음에는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서 환급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환급을 받고 추후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때 유형 전환을 고려해 보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 과세자 중 어느 쪽이 더 좋은지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매출 규모나 매입 비중, 거래처 특성까지 봐야 내 사업에 맞는 유형을 고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유형을 정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부가세 신고 전에 해야 되는 기본 세팅과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